평택 천안 전투는 미 34연대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평택에서 천안에 이르는 1번 국도 축선에서 북한군 4사단 및 105 전차사단과 벌인 공방전입니다. 북한군은 2단계 작전 목표인 평택, 안성, 영월, 삼척을 잇는 선을 점령하기 위해 남진을 계속했으나 중미령에서 미 지상군의 참전을 확인한 후부터는 종전과 같은 전차부대의 단독 돌파에 따른 기동전을 접고 보전협동 공격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격 전술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전차부대는 오산을 지나 7월 5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서정리까지 남하했다가 다시 오산으로 되돌아가 보병부대와 함께 공격을 준비하는 신중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던 미 34연대는 7월 1일 밤에 사세보항에서 승선하여 7월 2일 저녁에 부산항에 도착했고, 장비는 하루 뒤인 7월 3일 오후에 두 척의 LST 편으로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34연대는 밤을 새워가며 장비 하역 작업을 실시한 후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7월 4일 새벽에 대대장이 공석이었던 1대대가 먼저 출발해 오후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일본에서 비행기로 7월 4일 낮에 대전 비행장에 도착한 에이어스 중령을 공석 중인 1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대대는 야간에 대전역을 출발 다음 날인 7월 5일 오전 5시에 평택에 도착하여 평택 북쪽 3km 지점인 칠계리와 지제리 일대에서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4일 저녁에 부산을 출발한 연대본부와 3대대는 1대대가 평택에 도착했을 무렵인 7월 5일 새벽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한강을 도하한 적은 기갑부대와 함께 수원 부근에서 남하 중이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부근에서 그들을 저지할 것이다. 둘, 귀연대의 1대대는 평택 부근에 투입되어 진지를 점령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 3대대로 안성을 확보하라. 넷, 연대지휘소는 성안에 설치하라. 이어서 평택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병과 전차는 물론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 화기도 없는 34연대에 평택을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7월 5일 오후에 3대대를 안성에 배치하고 연대지휘소를 성안에 개설했습니다. 연대장은 연대에 예비대가 없음을 감안하여 3대대 L중대를 연대 예비로 성안에 주둔시키고 연대의 4.2인치 박격포 중대는 대대에 분할 배속하여 화력을 증강시켰습니다. (7월 5일) 오전 5시 평택읍으로부터 4km 북쪽의 방어진지에 도착한 에이어스 중령의 1대대는 1번 국도를 포함하여 서쪽의 지제리 부근의 A중대를 그 동쪽의 칠계리 부근에는 B중대를 각각 배치했습니다. A중대장 오스번 대위는 중대를 도로 서쪽에 있는 야산에 배치하고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번 국도와 철도가 고지 사이를 통과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으나 중대 병력으로 막기에는 전선의 면적이 넓었으며 참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대지휘소는 평택읍 북쪽의 도로변에 설치하고 그 부근에 C중대를 예비로 주둔시켰습니다. 1대대는 개인호를 구축하고 박격포 사격제원을 확보하는 등 방어 준비에 바쁜 오전을 보냈습니다. 7월 5일 오후에 안성에 도착한 스미스 중령의 3대대는 안성읍 동북쪽의 94고지 일대와 서북쪽의 용인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I중대, K중대 등 2개 중대를 배치했고 연대 예비대로 전환된 L중대는 성안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34연대의 전투준비태세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불과 2달 전에 전임 연대장이 보직 해임된 자리에 들어와 아직 연대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단장이 1대대장으로 임명한 에이어스 중령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에이어스 중령이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전선에서 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31세에 침착한 인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대대장의 신상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성안의 34연대 본부는 오산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통신이 되지 않았고 평택의 1대대 및 안성의 3대대와도
유무선이 통하지 않아 전령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통신은 무전기 성능이 좋지 못하여 10km에서 20km 거리에서 통화가 되지 않았고, 유선통신은 피난민들이 짐을 꼬리기 위한 노끈 대용품으로 통신선을 절단해 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7월 5일) 오전 11시 무렵 평택의 34연대 일대대 지휘소에 도착한 미 24사단 포병사령관 바스 준장은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곧 적 전차가 들이닥칠 것이니 전방을 정찰하여 사전에 경보할 수 있게 조치하고 로켓 포반을 전진 배치하여 전차에 대비하도록 하라. 이에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예비대인 씨 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뽑아 2.36인치 로켓포로 무장시킨 후 페인 중위 지휘하에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전진하여 북한군 전차의 남하를 저지하게 하는 한편, 좌일선인 A 중대에게는 도로상의 대전차 차단 진지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월 5일 오후 6시 무렵 2.36인치 로켓포 소대는 서정리 북쪽 1.5km 전방에서 북한군 전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페인 중위가 공격 명령을 내리자 2.36인치 로켓포 사수들이 참호에서 나와 포복으로 콩밭을 넘은 다음 450m 거리까지 접근해서 전차를 향해 2.36인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전차에 명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인 중위는 제기랄, 저놈들이 겁을 집어먹었군. 전차를 파괴하려면 더 가까이 접근했어야 했는데.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로켓포에 명중된 북한군 전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포탑을 돌려 기관총을 난사했고, 이 사격에 세드릭 일병이 전사했습니다. 페인 중위가 대전차 공격에 실패하고 복귀하자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1번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스번 대위의 A 중대에 지시하여 화기소대의 2.36인치 로켓포 3문과 기관총 한정으로 증강된 1개 소총분대를 도로 차단조로 급편, 1소대장 드리스켈 중위의 지휘 아래 도로상의 저지진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평택에 남아 있었던 육군본부의 교량 폭파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창복 중위, 안창식 소위 그리고 사병 2명으로 구성된 폭파조는 에이어스 중령의 지시를 받고 평택 바로 북쪽에 있는 통복천교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대전에 있던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5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전투 상황을 확인하고자 오후 늦게 부관인 클라크 중위를 대동하고 평택으로 달려가 오후 8시에 일대대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딘 소장은 오전에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교전을 했다는 것과 오후에 오산 남쪽 서정리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각까지 평택으로 철수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할 때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딘 소장은 7월 6일 오전 1시에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평택을 떠나 대전에 있는 사단지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때 딘 소장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에 대한 걱정만 했을 뿐 34연대에게 차후 작전에 대한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딘 소장이 대전으로 떠난 직후인 오전 1시 5분을 전후하여 평택의 일대대 지휘소에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본대에서 낙오되어 방황하던 생존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몹시 지치고 비까지 흠뻑 맞은 그들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 전차와 보병에 의해 괴멸되고 거의 모든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에 배속되었던 포병대대장 페리 중령이 총상을 입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휘소로 들어왔고 그에 의해 실상이 전해졌습니다. 바스 준장은 사단장 대리로서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에게 최선을 다해 현진지를 고수하되 후방 경계를 강화하고 퇴로를 확보하여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라. 라고 지시하고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과 차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오전 1시 30분 평택을 출발해 오전 2시 30분에 성안의 연대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연대지휘소에서 러블리스 대령과 처음으로 만난 바스 준장은 평택에 있는 일대대의 배치 현황과 오후에 있었던 페인 중위의 대전차 공격 실패 상황에 대해 전달한 후 당면한 적의 기세로 미루어 보아
현재처럼 평택과 안성의 병력을 분산하여 운용하는 것은 방어에 불리하니 연대를 천안으로 집결시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지시한 후 날이 새기 전에 먼저 천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포병사령관인 바스 준장이 보병 연대장인 자신에게 작전 지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잠깐 고민했지만 당시 상황이 긴급하여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4시에 연대 작전과장인 던 소령을 일대대로 급파하여 대대는 당면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되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현진지를 확보하다가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34연대는 천안의 병력을 집중하여 그곳에서 결전을 실시한다는 바스 준장의 방침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초 평택과 안성을 잇는 선을 고수하기로 한 사단장의 작전 계획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택 전투는 미 34연대 1대대가 1950년 7월 6일 하루 동안 북한군 사사단 및 105 전차사단과 벌인 공방전으로 미 24사단장 딘 소장이 주방어선으로 선정하고 큰 기대를 걸었던 전투였으나 조기 철수로 인해 딘 소장의 작전 구상을 무산시킨 전투이기도 합니다. 일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7월 6일 새벽에 북한군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비로 삼았던 시중대로 하여금 정찰대를 전방으로 내보내 오전 3시에 1번 국도상의 안성천 교량을 폭파하도록 했습니다. 방어선의 A중대와 B중대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패전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 폭우로 인해 빗물이 가득 차 있는 게이노 밖에서 웅크린 채로 밤을 지새운 후 전투 식량으로 이른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 전날 밤 서정리에서 수경한 북한군 사사단의 선두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안개가 자욱이 깔린 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지휘소를 떠나 1번 국도에 배치된 도로 차단조의 경계태세를 확인한 뒤 도로 서쪽에 A중대 본부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A중대의 중앙의 진지를 구축한 이소대의 선임하사관 콜린스 상사로, 그는 소대 진지의 능선 위에서 전투 식량을 먹고 있다가 엔진 소음을 듣고 정면을 주시한 결과 희뿌연 안개 속에서 남진하는 전차 형태의 물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콜린스 상사는 곧 소대장인 리들리 중위에게 달려가 소대장님, 적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리들리 중위가 콜린스 상사가 본 것은 도로를 따라 철수하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하자 콜린스 상사는 큰 소리로 이 부대에는 전차가 있습니다. 21연대는 전차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A중대 본부에서도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과 중대장 오스번 대위가 북한군을 발견하고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잠시 뒤에 북한군 선두전차가 2시간 전에 C중대 정찰대가 파기한 교량에 이르러 전진을 멈추었고 그 뒤로 13대의 전차가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한군 전차병이 교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차 밖으로 나오자 이를 노려보고 있던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이 4.2인치 박격포의 사격명령을 내렸고 4.2인치 박격포가 북한군 전차 종대의 화력을 집중하자 북한군 전차는 전차포로 대응 사격을 하면서 끊어진 다리에 좌우로 산계하여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전차가 개울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뒤따르던 보병들도 도로의 좌우로 전개하여 일부는 동쪽의 B중대 정면으로, 일부는 A중대 정면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불행하게도 대대의 유일한 지원 화력이었던 4.2인치 박격포의 포격을 유도할 수 있는 단 한 명뿐인 관측병 카마라도 1등병이 북한군 전차 포격에 의한 충격으로 실신하여 화력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군의 공격은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고지 위에 있던 콜린스 상사는 북한군 전차의 주포가 자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포탄 날아온다. 엎드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포탄이 고지로 날아와 터지면서 웅크린 소총수들 위로 지늘기 비오듯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콜린스 상사가 외쳤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병사 2명도 명령을 받아 다시 외쳐댔습니다.
고지휘의 미군은 이제 북한군이 잘 보였지만 거의 모두가 사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는 함께 있는 소총수 2명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어서 M1 소총을 들고 있잖아. 그걸로 써. 어서. 하지만 병사들 대부분은 북한군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듯 그저 입을 벌린 채 놀란 표정으로 북한군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한 것은 분대장과 소대장뿐이었고 병사들 중 절반은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북한군 병력이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오자 고지휘의 미군은 겁에 질려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B중대도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2대가 넘는 전차들이 앞뒤가 닿을 만큼 빽빽하게 모여 있었는데 이는 매우 좋은 표적이었지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화력이 없었습니다. 오스번 대위의 A중대 지휘소에서 상황을 지켜본 대대장 에이어스 중령은 더 이상 방어진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대장 오스번 대위에게 일개 소대의 엄호 아래 중대 주력을 현 진지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B중대의 전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지휘소로 달려가서 유선으로 상황을 알아보니 B중대도 A중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 작전과장 던 소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대는 당면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되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현 진지를 확보하다가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연대장의 명령과 현 상황을 검토한 끝에 천안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B중대에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스번 대위가 부하들에게 후퇴할 준비를 하라. 하지만 먼저 B중대를 엄호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화기소대는 오스번 대위의 외침을 듣자마자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고지휘의 2개 소총소대가 B중대의 엄호는 신경 쓰지도 않고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야전 배낭을 버린 채 참호에서 뛰쳐나왔고 대부분은 여분의 실탄을 챙기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서둘러 도망치면서 소총까지 두고 왔습니다. 이들은 고지 남쪽 면으로 내려갔고 중대장 오스번 대위와 소대장들은 철수를 위해 A중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2개 분대가 고지에서 내려오자 북한군이 이들에게 총알을 퍼부어댔으며 공황에 빠진 병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병사들은 오스번 대위를 지나쳐 정신없이 내달렸으며 오스번 대위와 같이 있던 병사 일부도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번 대위와 소대장들은 부하들에게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일부만 멈추었을 뿐 대부분은 계속 달렸습니다. 오스번 대위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도로를 바라보는 평지의 참호를 팠던 A중대 1소대는 고지휘의 2개 소대보다 북한군의 사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드리스켈 중위가 지휘하는 1소대는 철도가 지나가는 둑을 따라 참호를 팠는데 이 자리에서는 나머지 A중대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철수 명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들은 왼쪽 고지 위에 북한군 병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해진 드리스켈 중위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부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부소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도망가야 합니다. 드리스켈 중위는 철도를 따라 퇴각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참호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하들을 챙기지 못한 드리스켈 중위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되돌아갔다가 북한군과 마주쳤습니다. 분대 규모의 북한군이 드리스켈 중위와 미군 병사 4명을 포위했고 드리스켈 중위는 항복하려고 했지만 북한군 병사 1명이 드리스켈 중위를 사살했고 나머지 미군에게도 사격을 가해 3명은 죽고 1명은 도망쳤습니다. 참호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던 병사들도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일대대는 오전 9시에 지휘소를 철수시켜 연대 지휘소가 있는 성안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원 중인 국군 공병 교량 폭파조에게 일선 중대가 평택에 집결하는 즉시 평택 북쪽의 통복천 교량을 폭파하도록 지시했고 폭약을 설치하고 대기 중이던 교량 폭파조의 이창복 중위와 안창식 소위는 명령을 받고 통복천 교량을 폭파했습니다. B중대가 A중대의 엄호하에 먼저 철수하여 C중대와 함께 대대본부의 뒤를 따라 성안으로 집결하였고 A중대는 B중대가 철수한 후 병력을 수습하여 오전 9시 30분에 평택에 집결, 저녁 무렵 천안 남쪽의 지연진지에 도착했습니다. A중대는
오전 9시 30분 평택에 집결하여 인원을 점검한 결과 수습된 병력은 100여 명으로 40여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7월 6일) 아침 일대대가 평택 전투에서 패배하고 천안으로 철수하게 되자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정오 무렵 안성의 3대대에게도 즉시 철수하여 천안 남쪽의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하고 연대 본부를 천안으로 이동시키면서 연대 예비대인 L중대에게 성안 남쪽의 진지를 구축하여 3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대대는 차량으로 안성에서 천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철수하여 오후 9시 무렵 천안 남쪽 5km 지점에 도착했는데 이때 도로 좌측에는 먼저 도착한 일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평택 전투에서 패배하고 천안으로 철수한 일대대는 바스 준장의 지시에 의해 천안 남쪽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성안에서 철수할 때 후위로 남겨진 스티스 중위의 L중대는 3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대대와 함께 철수함으로써 북한군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북한군의 상황을 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7월 6일 평택과 안성을 점령함으로써 북한군의 2단계 작전 목표인 평택, 안성, 충주, 영어를 잇는 성까지 진출했습니다. 7월 6일 아침 바스 준장이 성안을 떠나 천안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21연대 1대대의 자녀 병력인 A중대와 D중대, 본부중대가 D중대장 알카이어 대위 지휘 아래 열차편으로 천안역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스 준장은 34연대가 천안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 부대를 삼룡리 일대 1번 국도 동쪽 무명고지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바스 준장은 오후 2시를 전후하여 다시 천안으로 돌아가 평택에서 철수한 34연대 1대대를 삼룡리 일대 1번 국도의 서쪽 106고지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성안에서 천안으로 이동한 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은 바스 준장이 조치한 바에 따라 1대대는 천안에 집결하는 즉시 삼룡리 진지를 점령하도록 했고 3대대도 안성에서 철수하면 삼룡리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안 남쪽의 방어 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4시에 연대의 철수 상황을 대전에 있는 사단장 딘 소장에게 전문으로 보고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4시 무렵 사단장 딘 소장은 34연대장 러블리스 대령으로부터 평택에서 25km 아래에 있는 천안 남쪽으로 철수했을 뿐만 아니라 안성에 있던 34연대 3대대는 북한군과 접촉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30km 남쪽의 천안까지 물러났다는 보고를 받고 지프를 타고 천안의 34연대 지휘소로 달려가 연대장인 러블리스 대령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러블리스 대령은 바스 준장이 전 부대를 천안으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했던 정황을 딘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딘 소장은 자신이 방어의 최적지라고 판단한 평택과 안성에서 연대가 큰 저항도 없이 조기에 철수한 것에 대해 심하게 추궁했으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딘 소장은 즉시 연대를 평택으로 북상시킬 생각이었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북한군에게 기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별명이 있을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고 지시한 다음 대전에 위치한 사단지휘소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딘 소장은 사단 주력과 지원하력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북한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34연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은 후 1개 중대를 1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시켜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하라. 7월 7일 날이 밝자 사단장 딘 소장은 예하 참모에게 항공 정찰을 강화하여 천안 북쪽의 적정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